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마지막 날이고요. 시간 너무 빠르게 지나가죠. 엊그제 문제풀이 처음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종강 시간입니다. 2달 금방 지나가는데요. 이대로 보게 되면 또 2달 또 지나가 버리면 시험은 끝나는 거예요. 남은 2달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문제집 마무리 짓겠는데요. 먼저 요약집 먼저 볼게요. 요약집 236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 자, 제 3절 보시면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입니다. 앞에다가 별표 2개 하시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한 문제가 너무 잘 나와요. 자,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은 출제가 되었다면 얘는요, 가능한 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쉽게 나와요. 자, 그러면 자, 바로 1번부터 볼게요. 지역분석의 의의가 나옵니다. 가볍게 보겠습니다. 지역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며 지역 특성이 무엇이며 전반적으로 지역 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합니다. 바로 3번 내려가죠.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의 비교. 여기다가 별표 1개 하시고 가장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왼쪽은 지역분석, 오른쪽은 개별분석인데요. 자, 이 표를 보시면서 하나만 싹 바꿔서 묻게 되면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칸 순서를 보게 되면요. 지역분석은 항상 먼저 하는 거예요. 선행분석이다. 선행 동그라미. 항상 지역분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칸 집중합니다. 분석 내용 보시면요. 화살표를 보게 되면 지역분석은 표준적 이용 동그라미, 그리고 가격 수준 동그라미,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고요. 개별분석은요, 화살표 최유효 이용 동그라미, 그리고 가치 동그라미, 구체적 가격을 판정합니다. 이것도 잘 바꿔서 묻죠. 자, 맨 마지막 칸 보시면요, 관련 원칙이 나와요. 자, 지역분석은 적합의 원칙이다. 적합 동그라미. 그리고 괄호 보게 되면 만약 미달 시에 경제적 감가윤이 된다. 경제적 감가 동그라미. 개별분석은요. 자, 균형의 원칙이죠. 균형 동그라미. 그리고 미달 시에는 기능적 감가 동그라미. 자, 이거 기억나시죠? 먼저 자, 균형의 원칙입니다.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면 감가가 생기죠. 바로 기능적 감가가 돼요. 이 자체가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암기를 시켜드렸죠. 자, 균형의 원칙 기억, 기능적 감가 기억, 그 다음에 개별 분석 기억에서 기억 이렇게 암기했어요. 그래서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 한 묶음입니다. 다음에 적합의 원칙입니다. 적합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면 바로 경제적 감가가 돼요. 예를 들면 공업지역에 주택을 짓게 되면 적합하지가 않잖아요. 이럴 때 가치가 떨어진다. 경제적 감가가 되고요. 이런 경우에 분석하는 것이 바로 지역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적합의 원칙 지역, 경제적 감가 지역, 지역 분석 지역, GGG 이렇게 암기했어요. 그래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감가 요인, 그리고 가격 지원치. 이 관계가 워낙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푸시면 돼요. 기억, GGG.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제 요약집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4번 보게 되면요.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인데 그러면 1번 인근지역, 2번 유사지역,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 주변의 용도지역, 4번 동일소유권, 줄여서 동소가 돼요. 이 네 가지를 모두 분석하는 거예요. 지역 분석은 이상 네 가지 지역을 분석하더라.
자, 첫 번째 1번 인근지역부터 봅니다. 1번 의를 보시면요. 인근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죠. 속해 있는 밑줄, 속한 지역이 인근지역입니다. 2번 요건 특성을 보게 되면요. 자, 기역번 밑줄입니다. 특정 용도를 중심 밑줄. 여기서 특정 용도는 바로 현실적인 용도 또는 사실상 용도를 가리킵니다. 사실상 특정 용도 중심이고요. 니은번 보게 되면요. 인근지역은 대상 부동산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 밑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3번 내려가죠. 인근지역의 경계와 범위. 경계는 별 문제가 안 되고요. 범위. 자, 범위 동그라미. 범위가 우리 시험은 더러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제되고 있는 문장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여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 인근지역의 범위는 적정한 범위가 가장 좋아요. 적정한 범위. 그런데 적정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넓어요. 너무 넓을 수도 있고 또는 좁을 수도 있죠. 좁은 경우.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해서 이런 질문들이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우리 요약집은 빠져 있어요. 너무 넓게 되면요. 너무 넓기 때문에 가격 수준의 판정이 어려집니다. 가격 수준의 판정이 어려워진다. 가격 수준의 판정이 어렵다. 너무 넓어버리면. 또 너무 좁아버리면요. 좁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때는요. 너무 좁기 때문에 사례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요. 사례 자료 수집이 어렵다. 이런 내용까지만 연결하시면 돼요. 반면에 너무 좁으니까 사례 자료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어떤 점이 생기느냐. 비록 여기서 사례를 구하게 되면 이때 사례는 아주 힘들게 오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도가 높아요. 사례의 신뢰도가 높다.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메모를 하시고요. 다음에 가로 2번 내려가죠. 유사지역. 자, 유사지역은 1번 의를 보시면 인근지역의 특성과 유사한 지역 특성을 갖는 다른 지역, 즉 속하지 않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2번 요건 특성을 보게 되면 기역번. 자, 밑줄입니다. 위치 다르나 밑줄. 위치가 달라. 왜? 속하지 않으니까 위치가 다르잖아요. 위치가 다르지만 또 끝에 보니까 용도적, 기능적으로 유사 밑줄. 비록 속하지는 않지만 위치는 다르지만 자, 용도적이나 기능적으로 유사한 지역이 바로 유사지역이 됩니다. 자, 니은번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밑줄입니다. 거리에 멀고 가까운가는 관계없이 밑줄. 꼭 유사지역은요. 인근지역과 인접할 필요도 없고 가까울 필요가 없어요. 멀고 가깝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거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자, 3번요. 주변의 용도지역은 바로 후보지와 이행지를 가리킵니다. 후보지와 이행지.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인데 2번을 동그라미. 자, 2번에서 집중 출제가 돼요.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의 동수 판정 기준을 보게 되면요. 자, 기역번, 니은번 원칙과 예외가 있죠. 원칙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전환 후 밑줄. 그래서 바뀔 장래 용도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니은번 예외적으로는 전환 전 밑줄. 자, 전환 전 용도가 현재 용도를 말하죠. 그래서 전환 전인 경우는 오른쪽에 괄호 있죠. 괄호 모두 밑줄합니다. 전환이 매우 완만하거나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전 현재 용도를 중시합니다. 이 부분도 출제가 자주 되고 있어요. 4번 내려가죠. 동일 수거권. 자, 동일 수거권은요. 동그라미 2번 내려가죠. 범위. 범위는요. 기역번만 아시면 돼요. 자, 동수는 대상 부동산과 가까이 인접할 필요는 없으며 자, 인근지역 포함 밑줄. 한 줄 내려가서 유사지역 및 주변 용도지역을 포함 밑줄. 그래서 인근지역, 유사지역, 주변 용도지역까지 모두 포함하는 가장 광역적인 권역이 바로 동일 수거권이 됩니다.
3번 내려가죠. 동수 파악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기역번과 니은번이 있죠. 두 개 묶어주고요. 이 부분도 과거에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기역번요. 사례 자료를 인근지역에서 수집합니다. 인근지역 밑줄. 이번은 무슨 말이죠? 자, 대상 부동산도 인근지역인데 사례도 인근지역이면 동네가 똑같잖아요. 똑같으면 화살표 밑줄입니다. 지역 요인 비교는 필요 없다. 둘 다 같은 지역이잖아요. 니은번요. 사례가 밑줄입니다. 유사지역 밑줄. 사례가 유사지역이면 동네가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화살표 밑줄입니다. 지역 요인 비교는 필요하다 밑줄. 지역 요인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럼 5번 내려가죠. 인근지역의 생애주기 또는 수명 사이클입니다. 그러면 수명 사이클은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바로 4번에서 큰 표가 나와요. 자, 표를 보고 바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암기를 했죠. 성숙, 쇠천악, 성숙, 쇠천악 이렇게 암기했죠. 성, 성장기, 숙, 성숙기, 쇠, 쇠퇴기, 천, 천외기, 악, 악화기, 성숙, 쇠천악 이렇게 암기했고요. 표를 전부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 파트는요. 초창기에는 많이 나왔고 최근에는 거의 묻지 않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자, 성숙, 쇠천악 내용들이 많은데요. 두 번째 칸 보니까 직가 찾았죠. 세 번째 칸 보니까 여과현상 찾았죠.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묶어주세요. 여기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성장기는 직가는요. 괄호 밑줄입니다. 직가 상승 최고 밑줄. 직가 상승률이 가장 높아요. 성장기는 개발되는 단계를 말하죠. 그래서 동네가 좋아지니까 내려가서 상향여과 밑줄. 동네가 개발되니까 좋아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두 번째, 성숙기는요. 직가는 괄호 밑자입니다. 직가 수준이 가장 높아요. 직가 수준이 높은 단계는 성숙기가 되고요. 다음에 쇠퇴기는요. 여가현상 보게 되면 하향여가가 시작된다. 시작 동그라미. 동네가 슬슬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쇠퇴기는요. 맨 밑에 보시면요. 재개발이 필요하다. 재개발 필요 시점 밑줄. 재개발은요. 쇠퇴기부터 필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재개발이 시작되고요. 다음에 천외기는요. 자, 이제는 활발하게 이동하니까 직가는요. 하락 또는 가벼운 상승을 가져준다. 가벼운 상승 밑줄. 그래서 천외기는 직가는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여가현상은요. 하향여가 활발 밑줄, 활발 동그라미. 따라서 하향여가가 시작되면 쇠퇴기, 활발하면 천외기가 돼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두 장 넘어가죠. 242페이지. 제4절 가격 재원칙입니다. 앞에다가 별표 2개 하시고요. 매년마다 앞에서 봤던 지역분석과 결분석 또는 재원칙 이 둘 중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세요. 그러면요. 올해 시험은요. 제가 보기에는 재원칙이 확률이 높아요. 왜냐? 32배 작년 시험에서 지역분석과 결분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재원칙의 확률이 아무래도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재원칙은 총 13개 재원칙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공부하고 출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재원칙 제목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우리 시험은요. 두 가지만 출제가 돼요. 첫 번째는 각 재원칙의 의 있죠. 의는 알아야 됩니다. 의. 자, 두 번째가 이 재원칙이 감정평가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적용되느냐. 적용. 사실 우리 시험은요. 얘가 출제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칙은 다 무시하고요. 의하고 적용만 공부하시면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괄호 1번에 큰 박스에 있죠. 네모. 네모 보시면 항상 최유효 이용 원칙을 중심으로 재원칙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네모 박스에서 가장 한 가운데 중심에 보시면요. 동그라미 13번 최사원칙 찾았죠. 가장 한복판에. 그러면 자 아래로 내려가니까 네모가 4개 나와요.
그러면 색칠 네모 보게 되면 최사의 내부 요인, 내부 원칙입니다. 내부 원칙은 제가 분명히 암기를 시켜드렸어요. 형수 A 배기. 그래서 형수 배기, 형수 배기. 따라서 형수 배기를 돌리시면 먼저 자, 동그라미 10번 보니까 형 균형의 원칙이 있죠. 다음에 동그라미 11번 보게 되면 수익 최정 체감 원칙이 있죠. 다음에 자, 형수 배기. 배는요, 동그라미 12번 수익 배분의 원칙이죠. 자, 기는 동그라미 9번이죠. 기의 원칙이죠. 형수 배기. 따라서 형수 배기 네 가지가 최사의 내부 원칙입니다. 형수 배기 떠올리시고요. 다음에 최사 원칙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가장 위에 색칠 네모 최사의 외부 요인, 외부 원칙이 있죠. 외부 원칙은 두 가지만 체크합니다. 자, 동그라미 5번 경쟁의 원칙, 경쟁 동그라미. 동그라미 7번 적합의 원칙, 적합의 원칙. 경쟁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은 최사의 외부 관련 원칙입니다. 다음에 자, 동그라미 자, 최사 원칙에서 오른쪽을 보니까 오른쪽에 자, 네모가 두 개 보여요. 예측의 원칙과 변동의 원칙입니다. 예측 동그라미, 변동 동그라미. 예측의 원칙과 변동의 원칙은 시간 법칙인데요. 다른 말로 최사의 바탕이 되고 토대가 되는 원칙이죠. 최사의 토대 원칙은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하자면요. 최사의 내부 원칙은 형수 배기 네 가지가 되고 외부 원칙은요. 경쟁과 적합의 원칙이 되고 가장 바탕이 되고 토대가 되는 원칙은 변동과 예측의 원칙입니다. 자, 이런 틀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자, 각각의 원칙이 전부 다 표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표를 전부 다 볼게요. 자, 첫 번째가 예측의 원칙이고 두 번째가 변동의 원칙이죠. 두 개 묶어주고. 자, 묶어주면 이제 감 잡히죠. 토대 원칙입니다. 최사의 토대 원칙은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이다. 자, 표를 보게 되면 내용과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내용은 이겁니다. 의의가 되고요. 특징은 적용입니다. 그러면 변동의 원칙을 먼저 봐요. 변동의 원칙. 부동산 가격은 항상 변동하잖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러면 변동의 원칙은요. 제목에다가 여백에다가 제목에다가 하나만 적어줘요. 과거, 현재, 미래. 예. 부동산 가격은요. 과거, 현재, 미래 끊임없이 변동하잖아요. 얘가 바로 변동의 원칙입니다. 변동의 원칙은요.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하는데 자, 오른쪽 특징이 적용이라고 했죠. 특징은요. 네 줄 나오는데 다 필요 없어요. 네 번째 줄 보시면 기준 시점의 근거가 된다. 기준 시점 동그라미. 항상 변동의 원칙만 닿았다면 자, 무의식적으로 기준 시점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기준 시점의 근거 원칙이 뭐라고 했죠? 변동의 원칙입니다. 예측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기준 시점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화살표. 기준 시점은 바로 가격조사 완료 일자를 가리킵니다. 가격조사 완료 일자. 얘가 빈출입니다. 엄청 자주 나왔어요. 가격조사 완료 일자. 완료 일자 틀린 말은요. 개시 일자. 이런 말 없어요. 또는 자, 가격조사를 의뢰한 일자, 의뢰 일자. 다 틀린 말입니다.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완료 일자가 기준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올라가서 예측의 원칙은요. 제목에다가 단어 하나만 적어줘요. 미래. 부동산 가격은 자, 바로 장래가 중요하죠. 미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의의를 보게 되면 내용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부동산 가치는 장래 기대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밑줄. 장래 편익이죠. 장래 동그라미. 그래서 장래를 잘 예측해야 됩니다. 예측의 원칙은요. 따로 나올 만한 게 없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세 번째 칸 대체 원칙과 기회비 원칙입니다. 대체 원칙과 기회비 원칙을 묶어주고요.
묶어주고. 사실 우리 시험은요, 대체원칙이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원칙이 중요합니다. 대체원칙은요, 의도 그대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 밑줄입니다. 유용성이 똑같으면 둘 중에서 값이 싼 것 밑줄. 그러니까 효용이 똑같으면 사람은 누구나 가격이 싼 쪽을 선택하잖아요. 또 밑줄입니다. 같은 값이면 유용성이 큰 것 밑줄. 같은 값이면 효용이 높은 쪽을 선택하죠. 따라서 큰 것으로 대체 선택을 해야 한다. 선택 동그라미. 따라서 항상 선택하는 그 기준이 대체원칙입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은 값이면 효용이 높은 쪽을 선택한대요. 그러면요, 대체원칙은 자, 오른쪽 특징 적용 넘어가서요, 네 줄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을 밑줄입니다. 요것만 하시면 돼요. 3방식의 성립 근거 밑줄. 그러니까 시장성은 자, 비교 방식은 시장성에 대체해서, 원가 방식은 비용성에 대체해서, 수입 방식은 수익성에 대체해서 비를 뜨고 있으니까 3방식의 성립 근거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선택하면 무슨 원칙? 대체원칙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한 개를 포기했잖아요. 이때 포기를 하게 되면 기회비용 원칙입니다. 기회비용 원칙은요, 자, 하나를 선택했더니 다른 걸 포기하더라. 그래서 아래 여백에다가 하나만 적어주면 돼요. 바로 포기한 최대 금액입니다. 자, 기회비용은요, 포기를 해도 포기한 최대 금액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선택하면 대체원칙, 포기한 대가 기회비용 원칙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경쟁의 원칙은 의의만 아시면 돼요. 초과 이윤 밑줄. 초과인이 생기니까 경쟁하더라. 여기 보시면 돼요. 다음에 수요 공급 원칙은 여러분들이 수요 공급 이론을 다 공부했잖아요. 그대로 보시면 돼요. 다만 수요 공급 원칙은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줄 나와 있죠. 네 줄. 네 번째 줄을 밑줄입니다. 가격의 이중성 밑줄.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고 결정된 가격은 또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더라 해서 가격의 이중성의 근거를 지시한다. 이런 단어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내려가서 적합의 원칙은 빈출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내용 세 줄 모두 밑줄하세요.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환경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원칙 밑줄하시고요. 어떻게 적합하죠? 환경에 적합 괄호 묶어주고,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됩니다. 즉 공업지에는 공장을 짓는 게 적합하잖아요.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특징 넘어가면요, 두 번째 줄 경제적 감가 동그라미. 경제적 감가. 그럼 기억나시죠? 이거 나왔네요. GGG 나왔네. 그래서 적합의 원칙에 어긋나면 경제적 감가. 어떤 분석이다? 지역 분석이다. GGG 바로 연결하시면 돼요. 내려갑니다. 외부성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정책에서 외부 효과 공부했죠.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다 공부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징 넘어가서 오른쪽 특징 넘어가면요, 약간의 여백이 있죠. 여백에다가 이것만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외부성의 원칙은 외부 효과와 똑같은 말이니까 그 근거가 뭐냐? 다들 잘 아시잖아요. 부동성과 인접성이죠.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를 발생하더라. 얘가 출제가 자주 되고 있잖아요. 내려갑니다. 기회 원칙. 내려가서 균형의 원칙. 내려가서 수익 최종 체감 원칙. 내려가서 수익 배분의 원칙. 네 개를 묶어줘요. 자, 네 개를 묶어주니까 감 잡히죠. 형수배기. 형수배기. 형 균형의 원칙. 수익 최종 체감. 배 수익 배분. 기회 원칙. 형수배기 네 가지니까 묶어서 내부 원칙. 최사의 내부 원칙입니다. 하나씩 봐요. 자, 기회 원칙은요. 기회 원칙은 부동산의 전체 가치는 자, 개별 요소가 미치는 기여도, 공헌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부동산의 어떤 부분이
전체에 얼마나 기하느냐, 부분과 전체에 관계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원칙은요, 특징 넘어가서 밑줄입니다. 추가 투자 적부 판단 밑줄. 기여도가 크다면요, 추가 투자해야 됩니다. 기여도가 작으면요, 추가 투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약간의 여백이 있죠. 여백에다가 또 이렇게 적어줍니다. 부동산 가치는, 자,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 부분에 기여도를 합한 것이다. 이런 문장도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각 구성 부분에 기여도를 합한 것이 부동산 전체 가치가 된대요. 그럼 이걸 왜 적었을까요? 부동산 가치는 각 구성 부분에 생산비를 합한 것이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따라서 생산비를 합한 것이 아니라 기여도를 모두 합한 것이 전체 부동산 가치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내려갑니다. 균형의 원칙입니다. 자, 균형의 원칙은요, 역시 세 줄 모두 밑줄하세요.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내부 요소 간의 상태가 균형 밑줄,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면 세 번째 줄, 내부 요소의 균형이죠. 내부 동그라미. 요소 간의 균형 동그라미. 내부 균형이 바로 균형의 원칙입니다. 내부적인 균형입니다. 이 내부 균형이 어긋나게 되면요, 오른쪽 넘어가서 특징 보게 되면요, 두 번째 줄, 기능적 감가 동그라미. 집 한번 볼까요? 요거 나왔네요. 균형의 원칙이 어긋나면 바로 기능적 감가가 되고, 무슨 분석이다? 바로 개별 분석이다. 기 나왔잖아요. 기. 내려갑니다. 수익 최정 체감 원칙입니다. 의를 보시면요, 어떤 단위 투자액을 계속 증가시키면 총 수익은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수익은 체감하더라. 수익 최정 체감 원칙입니다. 그러면 자, 오른쪽 특징 보게 되면요, 특징이 상세한 설명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메모합니다. 수익 최정 체감 원칙은 토지와 건물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하십니다. 자, 토지의 경우는요, 바로 입체 이용이죠. 그래서 토지비에서 건물을 1층 짓고 2층 짓고 3층 짓고 해서 건물을 자꾸 높이게 올리게 되면 수익은 최정할 수가 있잖아요. 입체형의 근거를 지시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경우에는 바로 추가 투자입니다. 추가 투자. 추가 투자 여부. 수익이 최정하면요, 최정할 때까지는 계속 추가 투자를 하면 되고요. 수익이 떨어진다, 체감하면요, 더 이상 추가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추가 투자와도 관계됩니다. 다음에 내려갑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자, 제목 아래다가 이렇게 적어줄래요? 똑같은 말로 잉여 생산성의 원리다. 잉여 생산성의 원리다. 똑같은 말입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 잉여 생산성 원리. 그럼 수익 배분의 원칙은요, 총 수익을 노동과 자본과 경영에 배분하고,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맨 나중에 배분된다고 했죠. 토지수익은 맨 나중에 배분되기 때문에 오른쪽 특징 넘어가서는요, 토지잔여법 동그라미, 토지잔여법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려가서 채사원칙인데요. 자, 채사원칙은 부동산 가격은 언제나 채사를 전제로 파악되는 것을 반영이 된다는 원칙이 되겠고요. 따라서 특징 보게 되면 특징. 자, 채사원칙은요, 약간의 여백이 있죠. 여백에다 또 중요한 단어 하나만 적어줍니다. 용도의 다양성 적어주고, 채사가 강조되는 근거하게 되면 부동산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채사의 용도를 선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13개 지원책을 모두 봤고요. 자, 일단 요약집은요, 요까지만 정리하고요. 요까지만 정리하고 지금부터 문제 풀이 진행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집은 176페이지죠. 176페이지. 자, 문제 체크합니다. 176페이지. 자, 6번 동그라미. 7번, 8번 모두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요. 10번. 다음에 지역분석과 결분석입니다. 한 장 넘어가요. 2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5번. 다음에 감염의 방식 넘어가죠. 183페이지죠. 박스 탑 문제 있죠. 탑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요. 2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4번, 5번, 6번, 7번. 다음 페이지. 8번, 9번, 10번, 11번. 다음 페이지요. 12번. 다음 페이지. 17번, 18번. 다음 페이지요. 20번, 21번. 다음 페이지요. 24번, 26번. 다음 페이지. 27번, 29번. 다음 페이지. 31번, 33, 34, 35번. 다음 페이지. 37번, 39번. 다음 페이지. 40번. 다음 페이지요. 체크가 없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208페이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자, 공시제도는요. 제가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이 요 문제가 한 10문제 되는데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여기서는요. 우리 시험과 아무리 비교해도 기출 문제가 훨씬 더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공시제도만큼은 체크 안 하고 보충 문제에서 4문제 실어놨거든요. 나중에 보충 잘 갖고 대체해서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여기까지를 체크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볼까요? 176페이지 문제 6번. 자, 우리 문제집은요. 가격 원칙이 먼저 나와 있네요. 6번. 부동산 가격 원칙으로 옳게 나열된 것. 자, 박스 문장이 3개 납니다. 하나씩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요. 박스 보기 전에요. 한 번 더 요 칠판 보게 되면요.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의 출제가 굉장히 사주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 균형의 원칙은 항상 내부적인 문제. 내부. 적합의 원칙은 외부 환경이죠. 외부적인 문제들. 우리 시험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박스에도 마찬가지 내용들이 실려져 있는데요. 기억번. 주택의 크기에 비해서 부엌이 너무 작아요. 내부적인 문제죠. 다용도시 너무 크다. 내부잖아요. 이러면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입니다. 기억번은 균형의 원칙. 니은번요. 50억짜리 건물에 1억 원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 건물의 가치가 자 51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건물의 가치에 기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이상 그 이하도 될 수 있다. 답이 나왔죠. 기하는 정도 바로 기업 원칙이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라는 부분이 건물 전체의 가치에 얼마큼 기여하느냐. 기여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기업 원칙입니다. 디귿번. 주변 지역에 어울리지 않게 과대 개량된 부동산. 이건 뭐죠? 외부 환경이죠. 바로 적합의 원칙이죠. 따라서 주변 지역에 어울리지 않게 과대 개량된 부동산은 비용이 투입된 만큼 가치가 높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에서 결정되는 수준까지 하락하는 것이 보통이다. 적합의 원칙이죠. 적합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귿번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 어울리지 않게 과대 개량되었대요. 이런 예가 갑자기 제 친구가 떠오르는데요. 저희 친구가 과거에 꽤 오래전에요.
이 친구가 섬유 무역을 해가지고 몇 년 만에 돈을 엄청 벌었어요.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돈 벌었으니까 갑자기 이 번 돈 갖고 1호로 뭘 하더라? 집을 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집을 산 주변 동네가요. 이때 이제 적 분석을 하게 되면요. 동네가 주로 이제 공구상이 많고 기름때가 안 묻은 점포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뭐 중공업 지역 그런 분위기랄까. 예. 동네가 별로 안 좋아요. 이런 이제 기름때 묻은 동네에 이 동네에서 여기다가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이요. 정말로 호화주택입니다. 별장 같아요. 완전 호화주택입니다.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이 당시에 집을 짓는데 아마 5억이 들어갔어요. 5억 정도. 예. 그래서 5억 주고 이 집을 지었는데 집들이 갔더니 동네랑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했어요. 야, 팔 때 어떻게 팔지? 예. 그런데 집을 사서 집자랑 하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 해에 IMF가 왔어요. 97년도. 예.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은 깔아앉으면서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거든요. 경매에 넘어가서 반값도 못 받았어요. 예.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바로 적합화되는 경우죠. 뒤급분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죠. 지역변은 균형의 원칙. 두 번째는 기회 원칙. 세 번째가 적합 원칙이다. 정답 1번. 문제 7번입니다. 가격 전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의 밑줄입니다. 초과 설비와 과소 설비. 설비가 많거나 적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건물 보셨죠? 5층 건물이 있는데 건물 옥상에 올라가니까 옥상에 뭐가 있어요? 물탱크. 예. 그러니까 반드시 물탱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탱크는 주로 한 개가 있죠. 한 개가 있어야 될 물탱크에 옥상에 물탱크가 2개, 3개, 4개, 5개. 옥상에서 뭐 물탱크 장사합니까? 예. 너무 많잖아요. 뭡니까? 초과 설비. 옥상에 물탱크 하나도 없대. 뭐지? 과소 설비. 뭐죠? 균형이 안 맞다. 네버지기 문제잖아요. 따라서 이때 원칙은요. 최사 원칙이 아니고 균형의 원칙입니다. 2번요. 변동의 원칙으로 인하여 결제 시점의 확정이 필요하다. 결제 시점은 변동의 원칙 맞죠? 잘 나와요. 옵니다. 자, 틀린 답은 1번 틀렸습니다. 3번요. 경쟁의 원칙은 초과 이유는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맞는 말이네요. O가 되고요. 4번요. 기능적 강가능성은 뭐지? 기억, 요거. 기억.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입니다. 기능적 강가하게 되면 두 번째 줄 균형의 원칙 맞습니다. 5번요.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속한 지기 환경에 적합해야 되는데 이것은 적합의 원칙이다. 맞는 말이죠? 틀린 답 1번요. 문제 8번입니다. 가격 전칙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가치는 각 구성 부분에 생산비를 전부 합한 것이다. 아니지. 기여도를 합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생산비를 합한 것이 아니라 기여도를 합한 것이 바로 기본칙입니다. 틀렸고. 2번요. 부동산이 갖는 제 특성은 그것이 시장 수요에 일치되거나 주변의 이용과 어울릴 수 있을 때 주변의 이용과 어울린다는 말이 바로 외부 환경이죠. 그러면 얘는 균형의 원칙이 아니고 적합의 원칙이죠. 적합의 원칙입니다. 틀렸습니다. 다음에 3번. 토지, 자본, 노동, 경영의 각 생산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총수익은 각각의 요소로 배분되는데 자본과 노동과 경영에 배분된 목 이외에 나머지는 토지를 말하죠. 나머지 잔여액은 부동성 때문에 토지에 귀속이 된다. 얘는요. 바로 수익 배분의 원칙이죠. 따라서 수익 최정 체감 틀렸고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다음에 4번. 부동산이 최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입 또는 생산 요소의 결합비율이 적정한 균형을 이룬다. 이게 바로 내부 균형. 내부 균형이니까 적합의 원칙이 아니고 균형의 원칙이죠. 틀렸습니다. 균형. 5번요. 부동산 가치, 가격도 일반 동산과 마찬가지로 가치 형성의 변화에 따라서 항상 변동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은 변동의 원칙이다. 바로 설명이 맞네요. 변동의 원칙, 정답 5번인데요. 변동의 원칙만 나타내면 바로 뭘 떠올리죠? 기준 시점. 예, 항상 떠올리시고요. 정답 5번입니다. 이어서 문제 10번요.
자, 10번 가격 원칙을 옳게 나열한 것은 1번 진시점하는 순간 균형 아니고 뭐 변동의 원칙이죠. 2번요 추가 투자. 자, 추가 투자 하게 되면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추가 투자. 자, 추가 투자하게 되면요. 이것은 가장 정확히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자, 이거 들어보셨죠? 형수배기 들어봤죠? 형수배기. 그 중에서, 자, 균형의 원칙. 수익, 최정 체감의 원칙. 그리고 기의 원칙입니다. 형수 배기 중에서 균형의 원칙과 수익, 최종 체감, 그리고 기의 원칙. 이 세 가지가 추가 투자와 관계되는 원칙입니다. 하나씩 본다면요. 균형에 맞을 때까지는 추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균형에 안 맞으면 추가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수익이 최정할 때까지는 추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수익이 체감한다면 추가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여도가 커진다면요, 당연히 추가 투자해야 됩니다. 기여도가 작다면요, 추가 투자 안 한다. 따라서 내부 원칙 가운데 추가 투자하게 되면요, 요 세 가지가 모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 우리 시험은요, 얘가 출제가 되었어요. 얘를요, 같이 중복해서 물을 수는 없습니다. 중복하게 되면 복수 답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셋 중에 하나를 물을 건데, 과거에 구회 시험 때는 얘만 물었거든요. 다음 중에서 추가 투자의 적부와 관계된 원칙은 뭐냐 해서 정답 기원칙이다. 얘가 출제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이 볼 겁니다. 2번 추가 투자 적부 판단의 근거는 대체 원칙이 아니고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 3번요. 기능적 감가하는 순간 뭐지? 기억. 무슨 원칙? 균형. 적합 틀렸죠? 균형의 원칙입니다. 4번요. 토지잔여법의 성립 근거는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맞는 말이죠. 항상 토지의 수익은 부동성 때문에 가장 나중에 최종 배분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토지잔여법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다음에 5번. 3방식의 기초가 되는 원칙은요. 바로 대체원칙이죠. 대체원칙이 3방식의 성립 근거를 지시합니다. 옳은 것은 정답 4번입니다. 다음에 지역분석과 결분석 넘어갑니다. 한 장 넘으세요. 문제 2번. 2번 보시면. 지역분석과 결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역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판단한다. 단어가 맞죠? 옵니다. 2번. 지역분석은 결분석보다 먼저 실시 맞습니다. 4번요. 인근지역은 대상 분선이 속한 지역 맞죠? 분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윤 중에서 개별 요인은 안 맞잖아요. 자, 바로 인근 지역이니까 지역윤이죠. 그래서 개별 요인 틀렸고 지역윤을 가리킵니다. 틀린 답 3번입니다. 4번요.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맞는 말이고요. 5번. 지역분석이 거시적인 분석이면 결분석은 대상 부선의 미시적인 분석이다. 맞는 말이죠. 틀린 답 3번 틀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5번요. 지역분석과 결분석의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인근지역은 대상 분선이 속해 있지 않으나 틀렸죠. 속한 지역이죠. 예, 바로 속한 지역이죠. 따라서 틀렸고. 2번.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지역 특성이 유사한 지역 맞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유사한 지역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 면에서도 유사한 지역이다. 아니다가 틀렸죠. 가격 면에서도 닮아야 됩니다. 틀렸고. 3번요. 지역 분석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인근지역과 유사지역 뿐이라는 거 한 개 빠져있죠. 동일 수급권이 빠졌죠.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 수급권 모두 분석이 됩니다. 동수가 빠졌습니다. 틀렸고. 4번요.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최사를 판정하기 위해서 하는 분석이다. 바로 맞네요. 정답 4번입니다.
5번요. 주거지의 동일수거권은 배우지를 기초로 상업성에 관하여 대체성을 갖는 즉 범위와 일치가 된다. 자, 앞뒤가 안 맞죠? 배우지가 나오고 상업수익이 나오면 주거지가 아니고 상업지죠. 상업지. 옳은 것은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집 체크한 거 다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보충자료, 기출문제 봅니다. 자, 보충자료 보시면 1번과 2번이 지원칙이고요. 3번과 4번이 지역분석입니다. 보충자료 옆으로 보죠. 우리 시험에서 문제가 이렇게 잘 묻더라. 좋은 문제, 엄선해서 이제 경험을 쌓는 거예요. 자, 1번, 2번은요, 지원칙인데 둘 다 뭐지? 박스 문제. 그래서 만약 올해 나온다면 이렇게 박스 통해서 이렇게 물을 흐름도 확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1번, 17대 문제네요. 다음 보기와 관련된 가격 전책을 맞게 나야 하는 것. 첫 번째, 기능적 한가는 기억.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두 번째, 경제적 한가는 지어.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기술시제 무슨 원칙? 변동. 쉽게 나오죠. 얼마나 기분 좋게 볼 수 있습니까? 따라서 정답 5번. 그래서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과 변동의 원칙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2번 17회 때 자, 가격 전책의 연기를 찾아내요. 박스 봅니다. 1번 복도의 천정 높이를 과대하게 행했다. 천정이 너무 높다. 과대하게 행했다. 이는 바로 내부적인 문제, 내부. 그럼 답이 나왔죠. 균형의 원칙이죠. 또는 과대하게 하다 보니 전원주택의 냉난방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내부적인 문제니까 균형의 원칙입니다. 2번요. 판매시설 입점부지 선택을 위한 후보 지역 분석. 자, 후보 지역 분석은 바로 지역 자체가 뭐죠? 외부 환경이죠. 예. 그래서 후보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상황을 확인한다. 이거잖아요. 지역 분석. 환경. 그러니까 뭐가 되지? 바로 적합의 원칙입니다. 정답 1번.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입니다. 3번. 지역분석의 대상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분석의 대상지역이 뭐라고 했죠?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을 묻는 거잖아요. 1번. 사례 자료를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서 구할 경우에는 사례가 유사지역이면 동리가 다르잖아요. 다르면요, 지역민 비교는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고 필요하다. 사례가 유사지역이면 동리가 다르니까 지역민 비교는 필요하다. 바로 정답 1번 틀렸습니다. 2번.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은 서로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가 없다. 맞죠? 또 그 지역 내 부동산 상호 간에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면서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설명 맞는 표현이고요. 3번. 인근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맞습니다. 4번요. 인근지역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가 되면 이거 나왔죠? 확대가 된대요. 확대가 되면요. 가격 수준의 판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좁다. 축소. 축소가 되면요. 사례를 수집할 수가 없어요. 이때 수입된 사례는요. 신뢰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5번.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의 동일수급권은 도심의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에 일치를 한다. 맞습니다. 지역적인 선호에 따라서 그 범위가 좁아질 수도 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4번 문제. 감정평가에서 지역분석과 교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몇 개인가? 그래서 박스에서 지문이 5개 나옵니다. 옳은 거 찾아볼까요? 기억번. 지역분석은 표준적 사용과 장래 동향을 명확히 파악하여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표준적 사용, 가격 수준 맞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최저를 판정한다. 그대로 맞습니다. O입니다. 니은번. 유사지역은 그 지역 특성이 용도 기능적인 면에서 인근지역과 유사하여 인근지역과 가격 면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될 수가 있는 지역이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디귿번.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서 특히 중요한 지역으로는 인근, 유사, 동수 세 가지 맞네요. O입니다.
1번 지역 분석은 결 분석보다 먼저 실시한다. 선행 분석 맞죠? 옵니다. 미음번 지역 분석은 대상 분석이 어떤 지역에 속하며 그 지역 특성이 무엇이며 그 특성이 지역 내 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그대로 맞는 말이죠. 모두가 맞네요. 정답 5개. 정답 5번입니다. 자, 첫 시간은요. 여기까지 모두 보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3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쉬겠습니다.